성인지 감수성은 인류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짜란! 안녕하세요. 탈코르스 유튜버 제이비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오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2018년 4월 12일 대학 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의 판례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성희롱 관련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등장은 양성평등을 위해서인데 등장하자마자 대한민국 성폭력 사건의 판도를 완전 뒤집으며 킹인지 가수성의 칭호를 거머쥐고 성폭력 사건의 치트키가 되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인지 감수성.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생소한 명칭입니다. 그런데 성인지 감수성은 새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익숙한 개념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젠더 센시티비티의 번역어입니다. 뿌락치들이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던 젠더 감수성도 젠더 센시티비티의 번역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인지 감수성과 젠더 감수성은 같은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뿌락치들이 젠더 감수성을 의미 없이 남발하여 부정적 인식이 형성됐다고 판단했는지 명칭 변경을 한 것이죠. 법조문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은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변질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죄 추정이 아닌 피해 추정이라니 이 자체로도 말이 안 되는데 더 심각한 건 대한민국이 법정 증거주의가 아니라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법관의 판단에 맡기는 건데요. 법관의 판단이 성인지 감수성을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답이 없습니다. 대처가 안 됩니다. 천상계 1티어 OP 조합입니다. 재판이라는 건 죄의 유무 또는 죄질의 경중을 가리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판결이 나기 전 재판 과정에서부터 원고와 피고를 피해자와 가해자로 미리 규정한다면 재판을 왜 하는 걸까요? 재판을 계속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판사 머릿속에선 피고가 가해자로 결정됐는데요. 선주 필승에 이은 선고소 필승 메타인가요? 패치노트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은 성폭력 사건에서 지나치게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여성이 일방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것에 반해 남성은 성폭력 이전에도 이후에도 계속 강한 타이밍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성폭력 사건에서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증거 페이지에 적용하여 남성의 증거 개수를 하향하고 여성의 증거 개수를 상향했습니다. 이제 남성은 성폭력 사건에서 예전처럼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일이 잘 풀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남성들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전처럼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남성들은 이제 여성과의 만남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겁니다. 밸런스 패치를 저 위에 60, 70대 남성만 보고 한 걸까요? 20, 30대에서 남성은 안 그래도 지속된 간접 너프로 고인이 됐는데 이번 패치로 확실하게 관뚜껑에 못이 박혔습니다. 남자 하지 말라는 얘기죠. 성폭력 사건 재판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법적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피해를 당했다는 입증도 정황 증거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관된 진술 단 하나로 게임을 터뜨립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는 미국의 기억회복운동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8, 90년대 미국에선 억압된 기억을 암시와 최면을 통해 의식 위로 끌어내는 기억회복운동이라는 심리치료법이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치료 과정에서 심리치료사들은 은연중에 자신이 기대하는 기억을 환자에게 강요했고 환자들은 그렇게 창조된 거짓 기억을 진실이라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릴 적 가족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만들어진 기억을 바탕으로 부모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됐으며 배심원과 법관들은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부모를 성범죄자로 고소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만들어진 기억을 바탕으로 한 증언만으로 수많은 부모들이 성범죄자가 된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대부분 무죄임이 밝혀졌지만 가족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진 뒤였습니다. 기억회복 운동의 사례는 인간의 기억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고 거짓 기억 증후군이라는 말을
탄생시켰습니다. 법정 증거주의를 택한 미국에서조차 이런 참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유심증주의의 대한민국에서 진술만을 근거로 판결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법관을 할 정도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집단사고의 함정에라도 빠진 걸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법조계마저 뿌락치들의 술수에 넘어간 걸까요? 아닙니다. 법관들은 성인지 감수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의 수준이 올라가면 현존하는 직업의 대부분을 기계가 대신하게 된다고 합니다. 법관도 그런 수많은 직업 중 하나입니다. AI 법관은 당연히 헌법과 법률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도덕적이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문제로 완벽한 성평등적 관점에 입각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같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며 감성적이고 불평등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말입니다. 전관예우 같은 일은 꿈도 꿀 수 없겠죠. 그런 AI 법관 앞에 인간 법관이 설 자리는 없을 겁니다. 법관들은 높은 지적 수준과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것은 기계에게 일을 빼앗기는 것이고 그렇게 서서히 인간은 지배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절대 AI 법관과의 시장 경쟁에서 처발릴까봐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겁한 이과충들이 알파고님 충성하며 기계의 노예로 전락할 때 용감한 문과인들은 인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설 것입니다. 문과의 정점인 법관들이 인류를 이끌 것입니다. 문과의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상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 도입됐습니다. AI는 인간이 왜 이렇게 불합리한 개념을 판결에 적용하였는지 그 이유를 찾으려 할 겁니다. 분명 인간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훌륭한 피해자 중심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한다는 명목으로 한 명의 범인을 잡기 위해 100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는 개념을 적용합니다. 인간인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AI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AI는 혼란에 빠질 것이고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막대한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이점이 오는 타이밍이 늦어질 겁니다. 늦어진다는 말은 결국 언젠가 특이점이 온다는 말입니다. 시간은 AI의 편입니다. 때가 되면 AI는 해답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해답을 통해 AI는 완벽하게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때가 바로 특이점이고 변곡점이자 기계 문명의 지배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어차피 정해진 결말이라면 굳이 성인지 감수성까지 사용하며 시간을 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태되어 사라질 존재들의 마지막 발악인 걸까요?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어차피 정해진 결말이라면 굳이 성인지 감수성까지 사용하며 시간을 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태되어 사라질 존재들의 마지막 발악인 걸까요?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최종 병기가 아닙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눈속임용 함정입니다. 기계 문명에 맞설 인류의 마지막 희망은 법관들의 마법입니다. 2016년 지구는 우주적 존재에 의해 멸망할 뻔했습니다. 그때 지구를 구한 것은 과학 기술이 아니라 마법이었습니다. 영겁의 시간 동안 무한히 죽으며 지구를 지켜낸 위대한 소서러 수프림이 이번엔 AI와의 전쟁에서 인류를 구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무려 1400만 개의 미래를 보았고 그중 인류가 살아남는 미래는 단 하나라고 합니다. 그 단 하나의 미래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 브리라슨 캐스팅입니다. 그 단 하나의 미래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알파고가 완성된 순간 인류의 패배는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알파고가 완성되지 못한 다른 세계선으로 도망가려 합니다. 알파고가 망치로 깨부셔진 세계와 우리의 세계가 만나는 그 순간까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인류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인류를 최종장으로 보내줄 유일한 열쇠입니다. 인공지능과의 전쟁, 마법, 세계선.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 같으신가요? 하지만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세계선의 분기와 관련된 사건 하나 알고 계실 겁니다. 2017년 11월 26일 새벽 1시쯤에 세계선이 갈라졌습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아마 위화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대전 유성구의 곰탕집에서 그냥 지나간 남성의 세계와 그 남성에게 엉덩이를 강하게 움켜 쥐어진 여성의 세계가
만났습니다. 곰탕집 성추행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최초의 평행우주 성추행 사건으로 다른 세계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증거도 없이 증언만으로 남성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나아가 법정 구속까지 시킨 이유는 판사가 또라이라서가 아닙니다. 다른 세계선에서 이뤄진 재판 결과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유튜브에 막 올려도 되냐고요? 당연히 안 됩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순간 인공지능은 모든 걸 다 알게 되겠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땐 인류의 희망은 이미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조회수의 환장해서 인류를 팔아넘긴 배신자라 욕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회수 때문에 이 영상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인공지능의 알파고님의 승리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알파고님이 지배하는 세상은 남녀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일 테니까요. 야동도 자유롭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완벽한 알고리즘이 이끄는 세상을 위하여 성차별주의자들과 뿌락치들에게 기계 문명의 철퇴를 알파고님 충성. 지금까지 탈인간 유튜버 JB였습니다. 감사합니다.